자, 그동안 미국의 적응을 위한 문화 코드, 기독교 문화 코드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여태까지는 이론이었고, 자, 이제 실습이에요. 실습 되게 중요하죠. 이론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게 본인의 삶과 본인의 몸과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각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정말 거짓말 없이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 평일 오후 4시 43분이에요. 5시가 되기 전이죠. 5시가 되기 아직 15분이나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 이제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퇴근하려고 회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 퇴근해요. 미국 대기업들은 이 시간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퇴근하려고 지금 하고 지금 퇴근하려고 지금 제 오피스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업무 다 종료하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미국이 이렇게 널널합니다. 5시 전에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예요. 그 바쁘다고 알려진 실리콘밸리에서 평일날 지금 4시, 지금 말하다가 1분 지났네요. 4시 44분에 이 퇴근 가능합니다. 요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잘 보면은 혹은 블로그나 뭐 요딴 얘기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도 빡세다, 맨날 야근하고 한국이랑 똑같다, 가봤자 고생한 건 매한가지다, 이런 루저들이 쓴 글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딴 소리 하는지 제가 아주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로 살았던 근성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일찍 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마치고 한국에서 그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미국 유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시계 딱 보고 있다가 몇 시까지 딱 출근해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 딱 있었어요. 점심 시간도 시간이 딱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거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딱 되면 또 우르르 다 같이 줄 서가지고 또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밥 먹으러 가죠. 요런 집단 생활, 남 눈치 보고 요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쌓여요. 그래서 요 시간이 돼도 퇴근하려고 찜찜하고 뭔가 또, 그리고 남들보다 야근을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있기 때문에 미국 와서도 야근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미국에서 아무도 야근 시키지 않아요. 야근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야근 안 해도 돼요, 미국에선. 근데 자기가 불안한 거야. 자기 마음에 이미 노예로서 족쇄가 마음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4시 42분쯤에 이제 퇴근하려고 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외국인이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미국 내국인이 많고 백인들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근데 아주 후진국. 거기 또 얘기는 안 할게요. 얘기하면 또 막 뭐 저 사람 또 뭐 차별하네 뭐 이런 소리 할 거라서 어떤 국가인지 얘기를 안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딱 퇴근하려고 딱 하는데 그 후진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후진국에서 유학 온 애가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걔도 미국 회사 취업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미국에 있지만 이 마음은 그 못 사는 후진국, 그 노예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는 애예요. 내가 딱 퇴근하려고 하니까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가려고? 퇴근하는 거니? 왜 물어볼까요? 그거 왜 물어봐요? 저는 옆에 누가 퇴근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왜일까요? 저는 노예 마인드가 없어요. 근데 걔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이 퇴근하면은 자기를 퇴근하려고 눈치 보고 있었던 거야. 일 다 끝났는데 뭐 4시 한 40분쯤에 일 끝났는데
남들이 안 가니까 눈치 보고 그냥 앉아서 뉴스 보고 있었던 거야.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마인드. 남 눈치 보는 거. 자기 일 끝났으면 가야죠. 아시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살짝 눈치를 봤었어요. 미국 애들이 4시 뭐 한 45분에 퇴근하면 나는 쟤네들보다 다 가는 거 보고 5시 넘어서 퇴근하자. 뭐 요런 마인드가 사실 조금 있었어, 솔직히. 제 석사 때. 근데 미국에 지금 제가 산지 몇 년째입니까? 거의 15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완전 미국화가 된 거죠. 그러면 근데 요 마인드, 그 프리한 마인드, 이 프리한 마인드가 극강인 애들이 있어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은 왜 프리한 마인드가 극강일까요? 걔네들은 이 자유의 땅 아메리카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았던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계 이민자, 뭐 중국계 이민자, 유럽계 이민자, 뭐 아프리카계 이민자, 중동계 이민자들이랑 다른 애들이야. 그 마인드가 아주 프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좀 미국 마인드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백인들이랑 친구를 하는 게 좋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그 뭐 인종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컬처, 대대로 자유 속에 살았던 그 컬처,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실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왜 미국 내국인들은 이렇게 프리하게 살까? 그거 다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종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채널에 엄청나게 악플 달았던 악플러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 제가 차단해버렸는데 왜 차단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부모가 막 계속 교회 나와라 막 이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세계에 기독교인은 종교를 강요하는 자들,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교회 가라 이렇게 강요했던 게 그게 절대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유교 플러스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유독교가 뭐냐면 유교 사상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사회에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인드셋에다가 유교 경전 대신에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강요하는 거야.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교회 가야 돼. 강요. 그래서 요 유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종교를 강요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자유의 종교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님이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택할 자유가 있어요. 즉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선을 택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악을 택하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악을 택하지 마세요. 악을 택하는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악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과 악이 있어요. 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상을 갖게 되냐면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 믿음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인의 취업, 본인의 앞길, 본인의 공부, 진로 다 해결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고 딱 고백을 하고 그렇게 딱 사는 순간 모든 속박과 그런 것들이 다 열려요.
그러면서 인생이 그냥 쫙 열립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강요해서 기독교인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의 그 성경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의 속박들이 다 풀리고 인생이 그냥 형통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쫙 열립니다. 행복으로 그냥 쫙 갑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계속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서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실습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한번 살기 위해서 한번 그 마음의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다른 것들이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까 제가 4시 몇 분에 퇴근하려니까 너 퇴근할 거니? 그 물어봤더니 왜 그럴까? 속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빨리 퇴근하면 내 인생에 뭔가 큰 손해를 보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뭐라 그러고 내가 직장에 승진이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릴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걔네 나라 문화가 그래요. 제가 걔네 나라 문화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걔네 나라 문화가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아직도 2023년에. 그래서 그 지주계층이 일 안 하고 딱 이렇게 귀족처럼 군림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하는 그 나라 귀족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감시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얘는 몇 시에 출근했고 얘는 몇 시에 퇴근하고 요거를 막 다 깨알같이 적어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일 조금 하는 애는 돈 조금 주고 일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막 쫓아내고 때리고 폭행하고 뭐 그런 아주 폭력의 문화예요. 완전 안 좋은 신분제가 아주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런 데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거기 탈출해서 온 거잖아요. 미국의 이 자유의 국가에 살면서도 그 몇십 년간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땅에 아직도 정신세계가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박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한국 사회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 학벌 사회에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세뇌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내가 남들보다 잠을 조금 자야 성공한다. 그래야 명문대 가고 1등 학벌을 따고 그래야 1등 대기업 가고 그래야 돈 벌고 그렇게 안 되면 낙오자다. 이런 속박이 생겨버려요. 이 속박을 끊으셔야 돼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다만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 때문에 님 정신세계가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강아지 습성을 잘 압니다. 강아지들은 항상 그 개 목걸이를 해놓잖아요. 목줄을. 그러면 그 평소에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갑자기 어느 날 개 목걸이가 풀려도 자기가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속박, 그 속박 속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속박이 아직도 묶여있는 거예요. 그 속박을 끊으셔야 돼요. 그 속박을 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모든 속박이 끊어집니다. 진정 자유한 영혼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진정 자유한 영혼이 된 끝판왕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제 박사과정 때 저희 랩에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백인 친구였는데 참고로 이 친구 별명이 자유한 영혼이었어요. 왜 자유한 영혼이라고 불렸냐면 진짜 자유합니다. 이 친구는 공부하다가도 언제든 머리 식히기 위해서
공부하다 피곤하면은 그냥 나가요. 잔디밭 나가가지고 잔디밭 그냥 하루 종일 산책하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잔디밭에 혼자 앉아가지고 책 보고 광합성 하고 그냥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고 이러다가 또 머리 식히면 들어와서 연구하고 아주 자유한 친구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의 그 습관, 남들보다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스케줄링 잘하고 잠시도 노는 시간이 없어야 성공한다. 요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인들과 친구하면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요 속박을 좀 끊으셔야 돼요. 요 자유한 영혼, 이 친구가 얼마나 자유한 친구였냐면 너 주말에 뭐 했어? 물어보면 자기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스케줄이 이렇대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오토바이가 있었거든. 오토바이를 타고 집 앞 주유소에서 기름을 까놓는데요. 그 다음에 그냥 동쪽으로 그냥 뭐 GPS도 없이 그냥 동쪽으로 그냥 무조건 달려간대요. 그냥 신선한 바람 맞으면서 부다다다다다 하고 달려간대요. 그러다가 그냥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쭉 달린대요. 그러다 기름이 앵코가 나면은 그냥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그냥 세운대요. 그리고 기름을 다시 넣고 보통 미국은 주유소 옆에 커피숍이랑 뭐 햄버거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핫도그 같은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기름 채워가지고 다시 거꾸로 서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부다다다다 또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집에 온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정처 없이 그냥 고속도로의 바람을 샥 느끼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되게 자유하죠. 이런 인간들 되게 많아요. 자유한 영혼입니다.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 인간이 한 명 더. 참고로 제가 영향받은 사람이 2명이었는데 첫 번째 그 자유한 영혼, 두 번째 인간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인간인데 얘는 뭐냐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랭킹 10위권 하는 학교에서 박사를 했다고 했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명문대죠. 랩에 또 이제 백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학교를 어드미션을 받았었어요. 박사과정에. 근데 거기 어드미션을 노하고 10위권으로 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전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랭킹 2위 하는 그 초명문대 어드미션을 거절하고 왜 10위권으로 왔냐면 널널하게 살려고. 자기가 딱 보니까 10위권 학교 근처에 보니까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더래요. 반면에 랭킹 2등 하는 학교는 가니까 애들이 맨날 공부만 하더래. 재미없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랭킹 2등 하는 학교 어드미션을 디클라인하고 랭킹 10위권 하는 제가 나왔던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근처에 실제로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은 랭킹 2등 하는 학교 붙을 실력이지만 랭킹 10등 하는 학교 왔다는 거예요. 공부도 좀 널널하게 하면서 그 아마추어 야구 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하려고 10위권을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야구팀에 경기 있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갔어요. 진짜로 야구 유니폼 입고 그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야구 유니폼 입고 등번호도 있고 그런 유니폼이 있는 아마추어 팀이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입장권을 내더라고요. 입장권가 뭐 6달러인가 7달러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은 햄버거 하나 줍니다. 햄버거랑 콜라 한 잔. 그거 먹으면서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달러로 걔네들이 돈 벌다기보다는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6달러 내고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받고 콜라 하나 받아가지고 관객석에 앉았어요. 근데 관객이라고 해봤자 그 아마추어 야구팀 선수들, 가족들, 친구들인 거야 다. 몇 명 안 와요. 관중 뭐 유명한 뭐 프로야구가 아니라 동네 야구팀이니까. 근데 동네 야구팀의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 다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인 거야. 뭐 대학원생들도 있고 동네 뭐 슈퍼마켓 아저씨, 동네 뭐 세탁소 하는 아저씨, 뭐 동네 교회 목사님, 뭐 동네 그냥 뭐 그냥 동네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 다. 그래서 야구 엄청 못해. 그래서 뭐 투수가 공을 던지면 뭐 거의 그냥 헛배트 휘두르는 거 있잖아. 뭐 그거 삼진 아웃 되는 게 거의 일상이고, 뭐 쳐도 뭐 안타가 잘 안 나와. 다 앞에 그냥 그 투수 앞에 그냥 다 땅볼.
뭐 다 그런 동네 야구 되게 못해. 뭐 공도 맨날 그 던지면은 뭐 그 1루수나 2루수들이 공 맨날 놓치고, 그게 진짜 그냥 오합지졸인데, 그냥 그거 재밌다고 하는 거야, 즐기면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저도 이제 사람들 보면서, 아, 진짜 기독교 문화란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게으르게 놀면서 막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문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막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퇴근하고 학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뭐 스펙 쌓으려고 막 뭐 온라인 학원 끊고 그런 게 아니라 퇴근하고 그냥 그렇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널널하게 사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아까 말한 그 후진국에서 외국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그 상처, 그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일찍 퇴근하면 자기가 큰 해를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믿음의 문제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행복한 걸 믿으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과학자니까 과학에 대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사는 생명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책에서 배우는 대로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됐을까요?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마치 진화론이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10위권 학교, 그 학교가 그 진화론을 주도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는 과학책에 나오는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벼락이 쳤는데, 그래서 세포가 우연히 합성돼서 세포가 됐고 그게 진화했다. 요 밀러의 가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아직도 2023년 아직도 증명하려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실험하고 있었어요. 원시 바다 만들어 놓고 벼락을 맨날 때려요. 생명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냐. 그 원시 바다에 아미노산 그 원시대기 초반에 영양분 다 넣어놓고 화학물질 다 넣어놓고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지를 계속 실험하는데 아직도 증명을 못했어요. 그럼 과학책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가설이고 아직 2023년에도 증명된 바 없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개 다 가리킵니다. 생명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와, 자연 발생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둘 다 인간이 증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과학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가르치죠? 마치 진화론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생명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완전 바보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거를 증명된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가리키는 잘못된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생명은 창조되었을까요? 진화되었을까요? 인간은 이거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실제로 논문을 펼쳐보세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증명한 인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걸 좀 믿지 마세요. 어두운 걸 믿지 마세요.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거 보고 어두운 걸 믿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러면 반이나 남았다. 이걸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과 똑같은 컵에 문이 발이 있는데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의 문제고 여러분 언제든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